네, 바로 전 시간에는 어토믹 스트럭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전자가 원자가 전자 여러 개를 가질 경우 어떤 규칙을 갖고 전자를 채우는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래서 핵 주위에 어떤 퀀텀 스테이트가 베이커시 형태로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고 거기 전자가 파울리 베타 원리를 만족하면서 차곡차곡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부터 차곡차곡 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쉘이하고 서브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쉘하고 서브쉘이 각각 몇 개의 전자를 맥시멈으로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어토믹 스트럭처를 배운 걸 가지고 다시 피리오딕 테이블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피리오딕 테이블을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 배우기 전에 배움이 없어서 우리가 이제 용어부터 배우는데 클로즈라는 말을 배웁니다. 클로즈드. 한국말로 닫혀 있다라는 얘기를 쓰는데 쉘이나 또는 서브 쉘을 볼 때 우리가 닫혀 있다는 말을 쓰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it's a full contact of electron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TO라고 생각하면 돼요. 흔히 TO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권리나 아니면 할당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풀 쿼터라고 얘기하는 거는 전자가 채울 수 있는 모든 좌석을 얘기합니다. 그거를 다 컨테인 했을 경우에 이걸 바로 클로즈되어 있다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봅시다. n = 1일 때는 맥시멈으로 찾을 수 있는 전자의 수가 쉘인 경우 2개입니다. 2개. 여기 2개 다 찼다 그러면 얘는 쉘이 클로즈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는 서브쉘에도 똑같이 이제 적용이 돼요. 클로즈 서브쉘을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S쉘이다 그러면 L이 0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전자가 몇 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전자가 2개 있을 수 있어요. 스핀 업하고 스핀 다운이 2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L이 1일 경우에는 뭐가 되겠어요? 얘가 갖고 있는 전자의 수는 2L 플러스 1에다가 2배의 전자 1, 2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L이 1이니까 2 플러스 3에다가 2 플러스 1에 3에다가 2배인 6개까지 갈 수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L 있고 2일 때는 10개까지 갈 수 있고요. 그 전자가 그러니까 각각 상태에 대해서 2개, 6개, 10개 있다 그러면 서브쉘이 다 찼다. 풀리 어큐파이 됐다라고 얘기하고 그걸 이제 클로즈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브쉘이 클로즈 돼 있을 경우에는 무슨 일이 생기냐면 토탈 오비탈하고 그다음 앵귤러 모멘텀,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 전부 다 이제 제로가 돼요. 그러니까 일렉트론의 스핀 앵귤러 모멘텀하고 토탈 오비탈 모멘텀이 이제 제로가 되고 차지의 디스트리뷰션이 굉장히 시메트리하게 된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양자역학을 풀어서 나온 결과니까 일단 한번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이건 서브쉘이니까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에 해당되는 거고 이건 쉘인 경우는 그 프린시팔 퀀텀 넘버가 해당되는 겁니다. 에너지에 해당되는 거. 자, 일렉트론이 만약에 쉘이 클로즈 돼 있다 할 경우에는 얘들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본딩이 돼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듐인데 소듐의 경우는 쉘이 클로즈가 안 돼 있습니다. 바로 여기까지는 N 있고 이때 꽉 차 있고 두 번째도 꽉 차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 이제 남아 있죠, 그죠? 이렇게 보이는데 이건 클로즈된 쉘이 아닙니다. 바로 전까지 클로즈되어 있는데 저희 여기다 전자를 더 넣어봅시다. 계속 그러면 18개 되면서 아르곤이 되고요. 아르곤일 때는 이게 전부 다 꽉 찬 쉘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인데 이게 왜 꽉 찼느냐라고 좀 이상하게 얘기를 했지만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좀 어려우면 일단 다음 시간이 아니라 그 다음 슬라이드 얘기를 할게요. 이게 좀 어려우면은 요걸부터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나트륨인데 나트륨보다 하나를 잡게 되면 전자 하나 뺍시다. 이거를 빼요. 그러면 총 전자가 몇 개죠? 10개입니다. 10개. 10개는 뭐죠? 니온이거든요. 니온. 니온의 경우에는 전부 다 이 쉘에 첫 번째 쉘이 꽉 찼고 두 번째 쉘도 꽉 찼죠. 이제 클로즈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쉘도 K 쉘도 클로즈 됐고 그 다음에 L 쉘도 클로즈 됐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니온이라고 하고 니온의 특징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뭐죠? 굉장히 인너트하다는 그 특징이에요. 인너트하다는 말은 화학적으로 굉장히 안정되어 있어갖고 화합방을 잘 일으키지 않는데 그 이유는 그 전자구름을 다시 보게 되면 다이폴 모멘트가 없어갖고 다른 녀석들하고 이제 인터랙션을 잘 하는 겁니다. 원자는 정상 대개의 경우는 다 어떻게 됩니까? 대개의 경우는 원자는 거의 100% 뉴트럴이에요. 플러스 차지하고 바깥에 있는 네가티브 차지 갖게 됩니다. 얘가 바깥에 인터랙션 하려면 다이폴을 만들어갖고 다이폴은 이펙티브와
차지항은 같지만 이펙티브한 센터가 달라갖고 바깥으로 필드를 만드는 거잖아요. 다이폴을 만들어갖고 바깥에 인터랙션 해갖고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키거나 물리적으로 인터랙션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쉘이 꽉 차게 되면, 클로즈 되게 되면 다이폴 모멘트가 없어갖고 굉장히 인너트한 성격을 하게 되고요. 이걸 바로 인너트 가스라고 하게 됩니다. 벌써 얘기했죠. 니온이 인너트 가스고, 다음 쉘이 또 꽉 차면 아르곤, 지논, 크립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인너트 가스가 되겠습니다. 요런 걸 발견하고 레일레이가 저 노벨상을 수상하게 돼요. 인너트 가스를 발견했습니다. 자, 그 인너트 가스하고 지금 이제 클로즈에 대해서 얘기했고, 서브쉘이 클로즈 될 경우에 앵귤러 모멘텀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제로가 된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쉘이 클로즈 되는 경우에는 굉장히 타이트하고 화학적으로 안정된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주기율포에 있는 전자의 배위를 다 보고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를 다 설명하게 되면 이제 확실히 다 이해하는 건데요. 어디까지 있는지 한번 좀 봅시다. 우리가 몇 가지 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뭘 기억할 수 있냐면, 쉘이 클로즈 된다는 말, 쉘하고 서브쉘이 꽉 찬다는 말하고, 또 뭐 있었죠? 한 쉘에 대해서 occupation number, maximum occupation number of electron이 항상 정해져 있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EN의 스퀘어 형태로 전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좀 키워서 보면, 자, 전자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 그럼 뭐라고 하죠? 전자 하나에다가 원자핵 하나다. 그러면 이제 수소라고 얘기합니다. 수소는 전자가 하나죠. 하나입니다. 그리고 전자 하나가 있고 1s에 차 있습니다. 1s. n 이꼴 1인 거에 l 이꼴 0인 것이 바로 1s라고 합니다. n이 1이기 때문에 l은 0밖에 존재할 수 없어요. 그래서 1s입니다. 그 다음에 전자 하나 증가했다 합시다. 물론 전자 만드는 게 아니라 원자핵에 양성자도 하나 집어넣고, 그 다음에 전자 하나 집어넣게 되면 이제 헬륨이 되겠습니다. 헬륨은 전자가 두 개고, n 이고 1인 궤도에 이제 두 개까지 찰 수 있거든요. 이게 n 이고 1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2의 n 스퀘어니까 n 이고 1이지만 두 개까지 찰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에 1s 궤도에 딱 전자가 두 개까지 찰 수 있는, 두 개까지 찰 수밖에 없지만 두 개까지 꽉 찬 그런 클로즈된 쉘이 됩니다. 그래갖고 헬륨은 이렇게 아까 얘기한 대로 인너트한 가스가 돼요. 굉장히 다른 화학 물질하고 반응하지 않는 그런 헬륨이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다 이제 전자 하나 집어넣게 되면 이 두 개는 다 찼고, 그 다음에 바깥에 1s 쪽으로 2s 쪽으로 이제 전자가 넘어가야 됩니다. 알칼리 메탈이라고 그래요. 화학적으로 굉장히 좀 불안한 녀석입니다. 왜냐하면 바깥에 얘를 그리게 보게 되면 이 녀석들은 원자핵 있다가 하면 첫 번째 두 개가 꽉 차 있는 건데, 나머지 하나 녀석들은 이 바깥에 하나가 전자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여기 세 개의 플러스가 있다가 하면 마이너스 두 개 없어지고 여기 하나의 전자가 남게 돼갖고 얘는 이렇게 플러스 하나에다가 마이너스 하나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그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전자 하나 떨어지기 쉬운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화학적으로 바로 전자 하나 이렇게 늘었을 뿐인데 완전히 다른 상태가 돼요. 얘는 화학적으로 완전히 인너트하고, 얘는 화학적으로 굉장히 뭐라고 하나 액티브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1S에 S에 몇 개 탈 수 있을까요? 두 개까지 탈 수 있습니다. 두 개까지. 왜 그런지 알아요? S가 뭡니까? L이 0이니까 스핀 다운만 살 수 있으니까 두 개까지 살 수 있는 겁니다. 두 개가 차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릴륨이 되고, 그다음에 B가 나오는데, B 같은 경우는 두 개가 차고 하나가 늘어나요. 근데 하나는 여기에 찰 수 없으니까 그 다음 P 궤도에 차게 됩니다. 자, P 궤도에 몇 개 찰 수 있을까요? P 궤도에 몇 개 차요? 6개 찰 수 있습니다. 6개. P 궤도가 뭐냐면 L이 뭐죠? L이 1인 걸 P 궤도로 합니다. 이때 맥시멈을 찰 수 있는 것은 2에 죄송합니다. 2에 2L 플러스 1만큼입니다. L이 1이니까 얼마예요? 3, 그 다음에 2에 6개까지 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궤도 6개까지 찰 수 있어요. 6개를 다 채우고 나면 뭐가 되냐면 이렇게 니온이 됩니다. 그 니온은 이 쉘을 다 채웠기 때문에 뭐예요? 굉장히 인너트한 가스가 되겠습니다. 인너트 가스가 돼요. 그 다음에 다시 또 하나 채우면은 여기 못 차니까 이 바깥에 하나 차게 됩니다. 역시 또 알칼리가 나옵니다. 똑같이 알칼리.
이것도 역시 또 얘기한 대로 인너트하지만 이게 굉장히 또 액티브한 그런 전자 하나 때문에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이거 역시 3S니까 3S가 두 개까지 찰 수 있고 다 차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3P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부터 좀 재밌어져요. 3P로 가는데 P궤도니까 몇 개가 찰 수 있죠? 6개가 찰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돼요? 3D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3D로 못 가고 이상하게 이쪽으로 가요. 이대로 갑니다. 그래서 3 다 차기 전에 여기 다 채우기 전에 n=4 4가 차기 시작합니다. 이상하죠, 그죠? 자,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은 트랜지션 엘리먼트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 전자가 보면 이 셀은 2개 있잖아요. 여기 8개 있고 그다음 여기는 몇 개입니까? 8가지 여기까지 8개입니다. 8개 이상으로 존재하게 되죠. 그러니까 전자 간의 리펄전 때문에 여기 채우는 것보다 이쪽에 채우는 것이 더 이제 더 안정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를 다 채워갖고 인너트 가스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 여기까지만 채워도 인너트 가스가 되게 됩니다. 이걸 8개가 가장 안정된다고 그랬고 옥테크롤 막 이렇게 또 배웠을 거예요. 그죠? 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로 P궤도가 차이면은 다 인너트가 돼요. 인너트. 여기도 보면 n=4에서도 P궤도가 다 차이면은 이렇게 인너트 가스가 됩니다. 크립톤이 되고 그리고 P궤도가 차이는 아르곤이 인너트 가스가 됩니다. 계속 그렇게 나와요. 자, 여기도 그 인너트 가스가 P궤도가 차이가 나서 인너트 가스가 됩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남았는데 불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채우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여기를 그 다음 궤도로 올라가서 이게 채우게 돼요. 그래서 트랜지션 어떤 엘리먼트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좀 배우는 걸로 하고 이 우리가 쉘에 또는 서브쉘에 몇 개까지 채울 수 있냐를 가지고 이렇게 주기율표를 지금 해석을 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알칼리나 아니면 인너트 가스 형질을 갖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트랜지션 엘리먼트에 대해서는 그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할까요? 자, 트랜지션 엘리먼트에 대해서 좀 바로 이것부터 시작을 합시다. 트랜지션 엘리먼트는 뭐냐면, 그러니까 에너지상으로 봤을 때는 S가 있고 N=1일 때, N=1일 때 S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2일 때는 S하고 P가 있고, 그리고 차례대로 이렇게 쳐와요. 이렇게. 그다음 3일 때도 N=P, N=3에서 PSD 이렇게 차와야 되는데 3부터 무슨 생기냐면 PSD보다 요게 에너지가 더 낮아요. 그러니까 요게 있는 n=3의 쉘을 다 채우기 전에 n=4부터 채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을 채우게 돼요. 이런 물질을 트랜지션 엘리먼트라고 합니다.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전자가 한 쉘에 8개가 넘기 시작하면 지들끼리 리펄전 때문에 좀 에너지가 좀 커져요. 스테이트가. 그래서 여기를 채우는 것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녀석이 에너지가 더 낮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생기고 전자가 많은 녀석들 얘도 또 전자가 많잖아. 그럼 얘보다 또 여기가 또 낮게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되게 생기게 됩니다. 전자 다전자 원자의 경우는 항상 저렇게 트랜지션 엘리먼트들이 항상 존재한다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옥테크들 8개가 제일 안정된 상태다라는 걸 얘기할 때 이걸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트랜지션 엘리먼트 좀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왜 생기는지. 그러니까 자기의 쉘 안에 있는 전자를 다 채우기 전에 쉘 안에 있는 전자 리펄전 때문에 전자가 거기 들어오는 것보다 N이 항상 하나 더 높은 그런 상태의 전자가 채워지는 것이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요거보다 요게 더 낮기 때문에 생기는 엘리먼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걸 배우고 그 다음에 뭘 배우냐면 훈투의 룰을 좀 배웁시다. 훈투의 룰은 뭐냐면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전자가 채워지는 걸 좀 그리는 건데 전자가 채워질 때 스핀이 각각 퀀텀 스테이트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 둘, 퀀텀 스테이트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각각의 퀀텀 스테이트에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스핀 다운 이렇게 채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를 4개를 채울 때 4개의 방법이 하나, 둘 이렇게 만들고 업, 다운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고 각각의 전자를 스핀을 멀리 하는 것을 우선 채우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운이 채워지면서 이렇게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사실 전자 간의 리펄전 때문에 역시 또 얘들 이제 멀어지는 건데 이렇게 스핀이 업이 되면서 쭉 존재하게 되면은 얘가 원자 갖고 있는
매그네틱 모멘트를 극대화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자연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자성을 띠게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아주 큰 자성을. 그 니켈, 코발트 그런 것들은 아연, 니켈, 코발트 같은 녀석들은 이렇게 언페어드된, 이건 페어드된 스핀이고 이런 언페어드된들이 많아갖고 그런 자성, 큰 자성을 띠는 이제 원자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 볼까요? 그러면 나이트로전은 그럼 자성을 띠고 있냐? 자성 띠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페어가 근데 사실 크진 않습니다. 우리 자성을 띠는 녀석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아이언, 니켈, 코발트 이런 것들이 주로 자성을 많이 띠고 있고요. 여기는 자성을 띠고 있지만 좀 작습니다. 이런 거는 페어가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실은 자성을 안 띠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피리오딕 테이블은 피리오딕한 성질이 나타나기 때문에 피리오딕 테이블이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이온화 에너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온화 에너지 역시 또 피리오딕한 성질을 갖고 있는데 헬륨일 때는 이온화 에너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온화 에너지는 뭐냐면 그 원자에서 최외곽 전자를 떼어내는데 드는 에너지 얘기입니다. 이 최외곽 전자 탈출하게 되면 얘가 이온 상태로 존재해서 이온화됐다 얘기를 하고요. 그때 필요한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 영어로는 아이오네이션 에너지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원자를 그 아이온으로 바꾸는 그 최소한 에너지를 아이오네이션 에너지라고 하고 그거는 역시 다음과 같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좀 재밌죠, 그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피리오드 주기 내에서는 원자로가 증가하면 증가하고 그다음 이렇게 같은 종 내에서는 원자로가 증가하면 이렇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거는 같은 주기 내에서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 전자도 많고 양성자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자를 떼내려면 많은 양성자를 쌓아서 그 극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수록 이제 이온 에너지는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요거에 해당됩니다. 요거. 하지만 이 상태에서 이제 이쪽 같은 족에서 이제 주기를 바꿨다고 하면 미안합니다. 말 아까 잘못했어요. 이쪽을 족이라고 했으니까 같은 주기 내에서 족을 바꿨을 경우라고 얘기를 하고 같은 족 내에서 주기가 바뀌었을 경우에 n이 바뀌었을 경우를 얘기를 하게 되면 n이 바뀌었을 경우면 얘가 원자의 그러니까 첫 번째 S의 K쉘에서의 전자를 떼내는 거고 그 다음 녀석은 L쉘, M, L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여기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주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원자로부터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전자를 떼어내기가 좀 더 쉽습니다. 쿨롱으로 인터랙션 하고 있는데 이 쿨롱 포텐셜이 아무래도 이 쿨롱 인터랙션이 멀으면 작을 테니까 떼어내기 쉽죠. 그래갖고서 이렇게 이온 에너지가 이제 감소하는 경향으로 이제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어텀 사이즈 어떠냐? 어텀 사이즈 역시 피리오딕한데 그 양자적으로 어텀 사이즈 정한다는 거는 제가 얘기한 대로 좀 웃겨요. 왜냐하면 전자가 확률로서 공부하는데 어텀이 어디까지냐라는 거 굉장히 우습고요. 전자는 무한대까지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렇게 금속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같은 것끼리 이렇게 뭉칠 수 있습니다. 얘를 이렇게 여러 개 만들면은 금속의 어떤 레티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뭐가 있을까요? 철이라고 해볼까? 철 원자 쫙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철하고의 평균 철로 만들어진 고체가 있고 그 고체의 원자핵 간의 평균 거리를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요거의 반이 그냥 어떤 사이즈라고 생각하고 이제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갖고 이제 구한다 그래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원자 번호, 그러니까 여기 역시 이제 족이 바뀐 경우, 주기가 바뀌는 경우를 얘기를 해보면은 그 같은 주기 내에서는 이렇게 원자 번호가 증가하게 되면은 얘들이 이제 감소를 하게 됩니다. 얘 역시 뭐냐면 이쪽으로 갈수록 전자들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터랙션하는 아이온들 많아지고 그러니까 쿨롱 인터랙션에서 점점 얘들이 인터랙션이 강해지고 그것 때문에 작아지는 거고요. 얘는 그 껍질을 하나하나 뛰어넘는 하나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이쪽부터 디스턴스가 증가하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예, 챕터 7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챕터 7을 마치면서 풀어보아야 될 문제에 대해서 좀 골라봤는데요. 엑서사이즈는 뭐 좋은 문제가 많이 없는 것 같아갖고 여러분들 한 이그젬플 다 풀어보면
이 챕터 7을 이해하는데 큰 문제 없을 것 같아 갖고 좀 이렇게 지금 레코멘드 프로블럼을 올렸습니다. 네, 챕터 7까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챕터 8도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챕터 7까지 이번에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시험 공부를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챕터 8도 강의 노트를 올릴 거예요. 그리고 동영상도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챕터 8까지 공부를 해서 그리고 물리하는 사람하고 또 화학하는 사람이 어떻게 분자를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다음에 웨이브 펑션 시메트리하고 그다음에 분자 구조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분자의 본딩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니까 시간 나서 할 때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챕터 7까지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1부터 챕터 8은 좀 편안하게 좀 만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